꽉 막힌 인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속풀이 토크쇼. 인생 익수다. 수지 씨,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에 나갔는데 네네. 주변 반응 어땠어요? 이게 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그 무게들이 참 무겁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 많은데 나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싶다고 그렇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말도 마요. 저도 핸드폰이 그냥 불이 났어요. 전화 와서 저 방송에 나온 사연이 완전 내 얘기다. 선생님들 솔루션이 진국이다. 야, 나도 거기 어떻게 출연하면 안 되냐. 내 고민 좀 들어달라. 아주 그 일일이 대응한다고 힘들었어요. 좀 피곤하긴 해도 그런 반응 보면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오늘도 영험한 솔루션을 제시할 네 분의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화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첫 방송 나간 후로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원래 좀 등치가 큰 편인데요. 누가요? 아, 진짜요? 진짜 큰 사람을 못 봤네. 감사합니다. 살을 좀 빼야겠다는 말도 있고 조금 더 슬림해져가지고 외모 묻히니까 나중에 좀 더 이쁘게 나가보자고. 뭐 네 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매화당 쌤, 진짜 패셔니스타 같아요. 정말요? 예, 아니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 컨셉이 따로 있나? 원래 스타일이. 평상시. 평상시 멋있다. 일상복이에요. 방송이라고 특별히 꾸민 거 아니고. 신당에서도 이 복장으로. 신당에선 이 복장이 아니죠. 더 화려한 한복? 더 화려한. 그렇군요. 더 화려한 한복? 네. 아니 우리 박비주 선생 별명이 국무무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어머니 포스가 느껴지시는데 혹시 마스터 군단 내에서 챙겨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뭐 감히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마스터 분들한테는 뭐 어떤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겸손하죠.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 쌤이 그 도화살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쏙쏙되게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자 오늘도 유익한 무속 상식 기대도 되나요? 네, 제가 정말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안 했다고 친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수다 덕분에 네.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수다가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제 인생까지 다 붙여주세요. 제가 머리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 이수다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네, 속풀이 토크쇼 인생이 수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시죠? 네, 통통 튀는 에너지의 소유자시죠. 그룹 세컨드의 예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로트계 악동 트로트 그룹 세컨드예요. 세컨드예요. 안녕하세요. 세컨드의 예나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텐션이 와 장난 아닙니다. 캐릭터가 정말 범상치 않으시고 요즘 갑자기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떠오르네. 기존세. 기존세라는 말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비욘세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비욘세가 아니라 기존세. 기가 얼얼하다. 겁나 세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세게 보이지만 네. 보통 저를 지칭하는 말로는 뭐 청순 가련, 지수,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해요. 선생님들 반응이 그러시더라.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이 좀 영험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앞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기센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기가 센 분들끼리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빨리 VCR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트로트계 악동, 트로트 그룹 세컨드의 열정 홍예나입니다. 현성철학원 원장 안문화입니다. 궁합의 퍼센트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야 맞추겠어요? 좋은 궁합으로 상대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오늘 운명 만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맞춰줄게.
정말 엄청 유명하시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요. 예. 요즘 제가 여러모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찾아왔으니까요. 선생님 좀 잘 봐주세요. 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태어난 여는 할아버지 자리고 올은 부모 자리고 태어난 날이 본인이거든요. 네. 본인이 임오날에 태어났어요. 임은 수구, 오는 화예요. 5월서부터 돈을 이뤄질 수 있는 운이 지금 올해부터요? 예. 어디서 이달부터 돈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번 달부터요? 예.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사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네. 죄송한 말씀해도 되죠? 네네. 목이었기 때문에 말이 한 박자 늦어요. 말이 한 박자 늦어요. 그럼 집에 나무를 심으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가요? 예. 아,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목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목을 가진 사람. 많이 좋아지죠. 19년서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게 된 네. 그 왜냐면- 이유도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네네네. 하는 일도 안 되고 네네, 그랬어요. 성질만 나고 네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달부터 올해가 개묘년이거든요. 개는 수구, 묘는 목이에요. 네. 아까 목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올서부터 올하고 내년 사이에 목이 와요. 본인이 아까 말 한 박자 늦다 했죠? 네네네. 이제 앞으로 말 잘 나옵니다. 첫째가 건강부터 좋아져요. 건강부터요. 예, 이단부터 건강 좋아지고 네네네. 두 번째는 타인을 그전 때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동안엔 예나 씨한테 안 좋게 대하던 사람들이 네. 다 좋게 대해요. 그래요? 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네요. 예. 이번 달부터. 아니 자연스럽게 이게 자석과 같아서 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운명을 이끌리는 대로. 예. 제가 저번 달까지 너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나를 내몰아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했지만 제가 좀 긍정적이라서 좋은 날이 올 거다 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예. 왜 드디어 그러냐면 오네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까 자석과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네요. 예.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네. 예, 본인 자신이. 그래서 제 안타까운 것은 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네네. 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은 반 쪼개요. 연에서 올 내년이 와서 좋겠지만은 네. 그때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평생을 본인이 좋아지려면은 네. 배우자가 아까 목 없는 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목 있는 남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예나 씨가 이렇게 앉았어요. 네. 자꾸 내 옆으로 오고 싶단 말이에요. 손도 잡고 싶고요. 목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을 가진 사람을 이제 보통 전 남자를 만날 때 혈액형이 뭐예요? 그런 거 아무도 MBTI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이제는 목이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목?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몰라. 목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목이 없으면요? 있다는 것이 거의 7, 80%입니다. 진짜요? 예. 그러면 그때 저한테 확인하러 오셔야 돼요. 확인하러? 예. 그러면 남자가 생길 때마다 와야겠네요. 그렇죠. 전화로 해도 돼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목이 그냥 목이 아니라 태어난 날이 갑진이어야 돼요. 갑진? 예. 갑은 나무고요. 아까 목이거든요. 네. 진은 토인데 네. 본인은 여기가 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첫째가 임오잖아요. 임오. 오는 임은 상체예요. 네. 오는 하체고요. 네. 그럼 부부간엔 상체도 말이 맞아야 되고요. 네. 하체도 잘 맞으면 잠자리가 좋아요. 나쁘게 되거든요.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몽궁자거든요. 몸과 몸끼리 합한다는 것이 궁합이에요. 네. 네. 합하지 못하면 결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만 만나면은요. 본인이, 갑진. 예, 본인이 이 사람을 얻고 다녀야 돼요. 갑진. 갑진 남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저희 3명 중에 있을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갑진 남자가 있으면 77년이 누구예요? 지금 저분요. 을이 있어요. 그럼 저분 좀 만나요? 어. 그럼 반 정도만 만나볼까요? 반 정도? 을목이 있거든. 을목은 뭐냐면 을유랄이란 말이에요. 을목은 조그만 나무예요. 갑진은 큰 나무고. 그래, 작은 나무라도 근데 조그만 괜찮아요. 나무니까 50%를 맞는 거죠. 오줌으로 작은 나무라도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본인이 없는 술을 애나가 가졌잖아. 애나가 물을 주니까 본인이 물이 없잖아. 물을 주니까 고맙잖아. 나무가 목에서. 커지려나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을 본인한테 오니까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이게 여보. 이게 주고받고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물을 주고 나무를 받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대화 그런 대로 그냥 이 정도 되면 70% 가능해요. 70%. 70% 가능해요. 네네. 우리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 잠자리도 60, 70%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고. 이따 같이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옆이가 생긴다니까. 저한테 필요한 값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의 도움이 되는 은류 작은 나무도 만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요. 진짜 지금 부자가 된 것 같고 당연히 선생님 만난 것만으로도 엄청 행복해요, 선생님. 기분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알딸딸할 때가 최고랍니다. 제가 남자 생기면 꼭 찾아올게요. 예. 꼭 오셔서 네. 갑진일주가 확인하시고 네. 그 사람 허락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 모여서 만나면 데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예나 씨 기도 장난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 기에 눌렸네요. 네, 선생님을 딱 뵙자마자 어. 너무 귀에 눌려서 어. 저같이 고텐션이 어. 바로 저 텐션으로 선생님 바로 넙죽. 네. 아니, 인생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뭐 마음도 부자, 금전적으로도 부자, 좋은 남자도 만날 것 같고 일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큰 소식은 없네요. 근데 우리 예나 씨가 네. 그 삼부종사 한다는 말을 많이 네네.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미하당 쌤, 네. 이런 사주팔자를 가진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뭐 지속하신 분들이 없나요? 연애는 하되 결혼은 내가 만원이 돼서 해야만 그래야지만 삼부종사를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하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부부처럼 살아야지만 그나마 비껴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 고민이 있어요. 아, 뭐요? 저희 팀 이름이 세컨드예요. 원래 세컨드 챌린지라고 두 번째 도전이라는 의미로 제가 지은 이름인데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오해가 많으시고 그치, 말로다가. 공반 행사도 거의 못 가고요. 클라이언트에 전화하면 세컨드가 밤에 왜 전화가 왔는지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약간 고민이 되고 이름 때문에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아, 팀명. 네네. 저는 그 챌린저 뒤에 거 챌린저 있잖아요. 네네. 뭔가 같은 변화, 네네네. 이런 도전 이런 기운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 아리아라는 게 생각이 나요. 아리아. 아리아가 우리나라 순수말로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나는 요정. 너무 세컨드라는 이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네. 진짜 아까 세컨드 이러는데 너무 강력해서 너무. 내리 박혔거든요. 두 번째면 어떠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때요? 그래서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그룹 세컨드가 네. 세컨드가. 오늘 기점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막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에 촛불이 막 한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본 적 있지? 저 건물 며칠 전 지나갔던 곳 아니니? 아가씨가 꾸는 꿈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일이다 싶으면 그땐 꼭 모른 척해. 채영아.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꽉 막힌 인생의 신면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면 토크쇼 인생 이수다. 이번에는 기구한 운명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산한데요, 분위기가. 이거 왜 소름이 돋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길을 잃었는데
큰 길이 어디예요? 좀만 더 오면 됐는데.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깜짝이야. 꿈이야 설마? 또 꿈이야? 꿈이겠죠? 현주 씨 노란 블라우스에 촛불 여러 개. 현주 씨 노란 블라우스에 촛불 여러 개. 현주 씨 노란 블라우스에 촛불 여러 개. 현주 씨 노란 블라우스에 기억하려는 거야. 기억하려는 것 같아.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노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촛불 여러 개. 촛불 여러 개 꿈의 몽이 뭐지? 이런 꿈을 꾼 날에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요. 소원 성취? 좋은 꿈이네. 현주 씨 좋은 일 생기겠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검색을 하는구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오늘 같은 꿈을 꾼 날에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혜리님,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죠? 텐션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게 이대리 기분 좋아 보이네. 좋은 일은 저 말고 현주 씨한테 있을걸요? 현주 씨, 이따 내가 신기한 얘기 해줄게. 뭐야 이대리 또 꿈 꿨어? 이따가요. 아 이따 말고 지금 얘기해줘. 궁금해. 예지몽. 꿈이요? 선주 씨는 이대리가 얼마나 용한지 모르는구나. 이대리 꿈 엄청 잘 맞아. 나 지난번에 청약 당첨된 거 이대리가 미리 알려줬잖아. 어떡해요? 이대리 꿈에 내가 새 집에서 집들이를 했대. 그리고서 며칠 후에 청약 발표가 났는데 글쎄 당첨됐잖아. 그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거든. 에이, 그건 그냥 얻어 걸린 거죠. 제가 아니었어도 당첨될 거였다니까요. 일반인으로 못 살겠네. 네. 아니 그 가인울림이나 막 그런 예지몽 계속 꾸는 것도 신기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도화선생님 혹시 그 신내림 받으시기 전에 네. 의문의 소주 3병 말고 혹시 괜찮지 않은 꿈 같은 거 꾸신 거 있으세요? 아, 있죠. 물론 있죠. 어떤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오방기를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빨간 색깔, 하얀 색깔 양손에 두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위에서 이제 무슨 공수를 내주면서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부모님을 찾았어요. 선생님들 만나면 너무 물어보고 싶은 예지몽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세컨드를 처음 결성하고 1집을 내기 전날 꿈을 꿨는데 역대 대통령 5분이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언뜻 들어도 좀 좋은 꿈일 것 같잖아요. 대통령이 한 분도 아니고 5분 나왔으니까. 근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소식이 없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근데 질문이 다 기억하세요? 역대 대통령 5분이 다 나왔고 네.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 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욕먹는 자리가 탑의 자리잖아요. 네. 항상 안 좋잖아요. 무겁잖아요. 네, 그런 기운의 해석도 굉장히 꿈도 중요해요. 무조건 좀 대통령의 대박이다 꿈을 생각했었는데. 꿨다고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네. 네. 네, 해석이 또 다르구나. 그러면 혹시 꿈에 조상이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선 꿈에 조상님이 나오면은
이제 우환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갖고 이렇게 이제 성견지명을 해주시러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가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이러면은 좀 내가 병고에 좀 시달릴 경우가 좀 있으니 이럴 때는 미리 좋은 게 아니네요. 좀 미리 알아서 병원에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이렇게 주는 것도 있죠. 네, 조상님이 뭘 줘요? 로또 번호를 주죠. 얼마나 적어야 돼? 바로 받아야 돼. 보고 싶죠. 그럼요. 저도요. 저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조상님이 번호를 줘서 로또 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법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정말 빨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VCR처럼 그 꿈에서도 그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15, 16 이렇게. 근데 그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대리님, 이번에 제 꿈 꾸셨다고 하셨죠? 응? 전 어떤 꿈 꾸셨어요? 그러니까 꿈에 촛불이 막 한가득 있는 거예요. 해몽을 찾아보니까 소원 성취. 소원 성취? 현주 씨 이번에 승진하는 거 아니야? 하긴 이번에 우리 팀 실적이 좋았으니까 현주 씨가 승진할 가능성도 높지. 이제 최주임이라고 불러야 되나? 설마요. 근데 왜 뭔가 불길하지? 그쵸. 뭔가 불길해. 어머니. 뭐야? 왜 내가 오니까 다들 말을 하다 말어? 다들 내 욕이라도 했어? 에이 그럴 리가요. 어제 본사회의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고. 뭐 좋은 일이니까 미리 알려도 되겠지? 현주 씨 축하해. 내가 이번 승진 명단 슬쩍 보고 왔거든. 현주 씨 이름이 있더라. 내가 그랬지? 이대리 진짜 용하다고. 이대리 뭐 맞췄어? 아니 이대리가 이번에 현주 씨 꿈을 꿨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잘 맞는 편이었어요. 채영아, 왜? 엄마, 우리 여기 와본 적 있지? 아니? 학원 알아보느라 오늘 처음 온 곳이잖아. 데자뷰가 아무도 일어나는구나. 모르는 거. 응. 아니, 이 건물 낯이 익은데? 아, 맞다. 나 이 건물 어제 꿈에서 봤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늘 처음 본 건물을 어떻게 네 꿈속에서 봐. 건물 비슷한 게 뭐 한두 개니? 네가 착각한 거겠지. 아니야. 저기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검은 연기가 막 나왔어. 아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영화나 보니까 그런 꿈을 꾸지. 아니라니까. 아니긴 뭘 아니야. 헛소리 그만하고 공부에나 집중해. 내가 집중하게 돼 있어. 내가 집중하고 있어. 어머, 채영아, 이리 좀 나와봐. 왜? 모처럼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기 좀 봐. 저 건물 며칠 전 지나갔던 곳 아니니? 네 꿈속에 나왔다는 곳 아니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저기서 불이 크게 났대. 하지만 점점 꿈이 잘 맞아 떨어질수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어디 가서 꿈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씩은 겪잖아요. 네. 대체 예지몽은 왜 꾸는 거예요? 예지몽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 무속계통에서는 이제 이런 예지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영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 좀 영적 능력이 좀 강해서 좀 이런 사람들이 예지몽을 좀 많이 꾼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예지몽을 꿔도 내가 이게 현실로 일어나야지만 내가 그때 예지몽을 꿨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대부분들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사람들이 태몽을 진짜 많이 꾸잖아요. 태몽도 예지몽에 속하는 건지 우리 도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지몽 자체가 미래를 투시하거나 예시하는 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태몽 역시도 내가 미래의 성별, 우리 아기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그리고 나중에 뭐 장군감인지, 뭐 관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예체능을 날 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태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몽들을 보면서 나의 아이에 대해 미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예지몽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맞는 말이죠. 네. 태몽도 예지몽에 속하는군요. 은혜쌤, 네. 이 예지몽을 뭐 가끔 꾸나요? 아니면 뭐 매번 꾸게 되나요? 매번 꾸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달에 몇 번 꾸시는 분도 봤고, 네.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꾸시는 분들도 봤는데, 진짜 평소에 꿈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번씩 꾸는 꿈은 정말 예지몽이 딱 들어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꿈을 꿔서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꿈에서 본 게 현실로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촉이 좋다기엔 꿈이 너무 잘 맞고 무서워서 와봤어요. 아가씨 영혼이 참 막네.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런가 조상신이 아가씨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그렇구나. 다행이다.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아가씨가 꾸는 꿈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관련된 일이다 싶으면 그땐 꼭 모른 척해.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알았지? 내 말 꼭 명심해. 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지몽을 꾸는 게 더는 무섭지 않았어요. 꿈에서 좋은 징조를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나쁜 징조를 보면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결제 받고 올게. 왜 그래 갑자기? 꿈인가 봐. 팀장님! 아까 숨긴 꿈이구나. 왜 그래? 팀장님! 뭐야? 어머, 소름 돋아. 왜 저거? 뭐야? 뭐야 무서워. 뭐예요? 꿈이겠지? 꿈이죠. 아니, 와. 이대리, 팀장님 얼굴 뭐 묻었어? 왜 그렇게 팀장님 얼굴을 많이 쳐다봐? 어쩐지 아까부터 이마가 따갑더라니 이게 다 이대리 때문이었구만. 이대리 미안해. 나 우리 와이프 아직 사랑해. 에이, 팀장님. 이대리 엄청 잘생긴 남자친구 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어. 이대리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이대리 또 팀장님 꿈꾼 거야? 어머. 왜? 살만해가 죽는 꿈이라도 꿨어? 왜요? 팀장님 어디 아프세요? 뭐야 진짜야? 뭔 꿈을 꿨길래? 그게 꿈 내용을 다 말할 순 없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시간에 병원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그래 이대리 말이라면 들어야지. 시간 날 때 병원 가볼게. 아이, 그러지 말고 당장 급한 일 없으시면 지금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럴까? 아유 사람들도 참. 얼른 갔다 올게.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세요. 알겠어 갔다 올게. 이런 게 그때 그분이 말해준 끼어들면 안 되는 일이겠죠? 네, 간다. 이것도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빌었나 봐요. 하지만 팀장님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아, 네네. 수술이요? 너?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
회복하시는 것만 신경 쓰세요. 제가 과장님 바꿔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이요. 네, 팀장님. 갑자기 웬수술?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심장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셨나 봐.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대리님이 팀장님 생명의 은인이네요. 결국 전 팀장님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옳은 판단을 했다고 믿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꺼름직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 가까운 뭐 가족이나 지인이 나오면 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꿈을 꾸면 몇 시까지 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축설도 있는데 아침에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맞는 말인지. 사실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혀 끝에 칼이 있어서 말은 천리를 간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예지몽을 꾸시는 분들이 꿈을 꾸면은 그게 이제 저희 입을 통해서 꿈의 그 현실에서 꿨던 그 장면이 말이 돼서 퍼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화를 입는지 결국 둘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말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엄마 나 꿈 꿨는데 그러면 됐고 입 닫고 첫 술 뜨고 12시 넘어서 첫 밥 한 숟갈 먹어. 그 전까지는 이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12시 넘어서 정오에 해의 기운이 가장 플러스 기운이 가장 강할 때 말을 해야 음의 기운이 밑으로 누그러든다라고 해서 정말 그거는 지켜주는 게 또 좋은 것도 있죠.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잖아요. 이게 막 뭐 개꿈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길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고 예지몽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꿈, 나쁜 꿈은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꿈으로 꾸잖아요. 그럼 구설이에요. 만약에 뭐 우리가 시를 아무 데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럼 분명히 구설이 생겨요. 맞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게 꿈에 꿨다. 이러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제 꿈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대리, 이거 좀 확인해 줄래? 이대리? 이대리! 대리님. 현주 씨, 무슨 일이야? 저 말고 과장님 서류요. 과장님 죄송해요. 바로 확인할게요. 이대리, 무슨 일 있어? 며칠 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송해요. 팀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이대리가 걱정돼서 그러지. 잠깐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네, 과장님. 무섭다.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 공감대도 엄청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네. 꿈자리가 계속 안 좋은 거야? 네. 계속 가위에 눌려가지고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정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에 이대리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예지몽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되지만 천기누설은 하면 안 된다고. 혹시 이대리가 팀장님 살린 거 천기누설이었던 거 아닐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대리가 살린 거지. 과장님! 깜짝이야. 깜짝이야. 살 사람이 아니었다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현주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이 대리님이 요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지 넘겨짚지 좀 마세요. 그러기에는 그간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았잖아. 저기요, 대리님.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에 가위 눌림도 일종의 수면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수면 클리닉도 잘 돼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다녀봤고요. 아무래도 천기누설 때문인 것 같은데. 하루쯤은 꿈꾸지 않고 마음 푹 놓고 자고 싶어서 독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땐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가위. 아이고. 비책. 미신을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가위 눌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말이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꿈꾸지 않고 잠들 수 없다면 차라리 잠을 자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머, 짝꿍.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잠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어요.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잠을. 잠들면 안 되는데 누가 저 좀 깨워주세요. 응? 자기 왔어? 채영아, 사랑해. 기적이다. 기접이라는 거는 내 사주 자체에서 이 기문이 열려서 이게 영매체라고도 해요. 이 기문을 통해서 귀신도 들어오고 조상도 들어오고 내 자아도 들어와요. 내가 내 자아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고 꿈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의 기가 우리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귀신과 나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을 하는 거죠. 나 사람이라는 어떤 기운은 20% 30%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0, 80이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기적과 빙의는 이꼴 상태인 거예요. 빙의의 귀접, 말만 들어도 좀 무섭네요. 살벌하죠. 자, 과연 매일 밤 이 괴로워하는 우리 주인공 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가위 눌리는 것도 모자라서 하다 귀신한테 성추행을 당하다니 정말이지 더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탓이지. 그쵸.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제가 원해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능해요. 바카스까지. 대리님. 그 소주병 뭐야? 설마 이대리 거야? 이대리! 이대리! 과장님. 감사해요. 제가 가위에 눌려서 그만. 이대리,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술은 아니지 않아? 회사는 언제 온 거야? 설마 여기서 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냄새부터 없앨게요. 이대리!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만들 하지. 이대리, 잠깐 회의실에서 나 좀 잠깐 볼까? 아이고, 잘리는 거 아니요? 잘릴 가능성이 크지. 김 과장한테 대충 이대리 상황 들었어. 아무래도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때? 네? 나한테는 이대리가 일이든 개인적으로든 고마운 게 참 많아. 하지만 회사에는 다른 팀원들도 있잖아. 이대리 요즘 일할 때 실수가 많아서 팀원들이 메꿔주느라 야근도 많아지고 내가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죠. 그렇다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재충전하고 오라는 거니까 쉬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감사합니다. 직장도 잃은 저는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아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저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네요.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면 어디가? 꿈 아닌가? 극단적인.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제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루라도 꿈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을 뿐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계속 살아갈 수는 있을까요? 아, 이게 지금 가위에 눌리는 악몽 때문에 일상생활이랑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데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나요? 그 상담하신 분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상담자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학생이었는데요. 네. 그 학교로 딱 전학 간 후에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가 가위 눌림도 심해지고, 네.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식으로 꿈을 꾸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공부에도 열중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도 이제 데리고 가보고 얘가 몸이 허해서 그런가 하고 한약도 막 지어줘 보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애가 안 나니까 이제 어떻게 저한테 이제 예약을 하셔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학생이 그 기숙사에 침대하고 책상하고가 이거가 보이더라고요. 전에 쓰던 그 학생이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세상을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홀령이 이렇게 자리를 못 두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비책을 써서 이렇게 드리고 나서는 좀 이제 괜찮아졌던 그런 사례는 한 번 있었어요. 꿈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 진짜 짧게는 하루도 가거든요.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꿈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음악을 어떤 걸 듣느냐, 어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내 임팩에 맞느냐, 나랑 같이 이렇게 접촉이 잘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대화를 되게 많이 하라 그래요. 우울할 때는 사람을 찾아 대화하고 정말 힘들 때는 음악이 들려주는 대사를 많이 들어서 그거와도 대화를 하고 저는 듣는 거, 말하는 거, 토해내는 거, 버리는 거 그거를 좀 많이 시켜서 수면 장애를 조금 도와주는 편이에요. 자, 부디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디 가위 눌리지 마시고 악몽 꾸지 마시고 매일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생 비책, 오늘은요 돈복을 부르는 소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비책이 있는지 자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하나 비책을 낸 게 흰 손수건에다가 지폐를 넣는 거예요. 지폐 모양대로 착착착착 접으면 이게 접히잖아요. 얇은 손수건을 사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내 지갑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지갑 안에다가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돈은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다음에 우리 5만 원권, 그다음에 10,000원권, 그다음에 1,000원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가지런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갑에 담아 두시면은 100원 들어올 게 200원, 200원 들어올 게 이제 단위가 점점 커져서 들어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대로 지갑에 꼭 지폐를 한두 장씩은 넣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안 좋다, 내 수가 조금 이상하다, 기분이 조금 이렇다 이럴 때 그 지폐를 다른 데 써버려요. 내 손에 채취가 묻은 거로, 내 땀이 묻은 거로 액땜한다 생각하고 그거를 써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모든 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은 방법. 그렇죠? 내가 손 씻고 수건으로 닦듯이 돈에다가 씻고 그렇게 버려버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스름돈 받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기운을 받은 거지. 완전 비방이네요. 그렇죠? 너무 매일 자주 꺼름직한 느낌이 들면은 파산할 수도 있겠네요. 아, 대신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가지고 내 액살 주고 그 장사 잘 되는 집에 기운을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순환시켜도 되죠. 아니 그리고 또 이 가방에 수첩을 넣어서 다니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도화쌤. 수첩을 갖고 다니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항상 그때그때 메모할 수 있는 습관도 있겠지만은 네. 이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뭐가 정보를 적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적는데 네.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적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수기로 적는 게 더 정성들이잖아요. 네. 그런 준비성으로 인해가지고 수첩으로 재물복을 부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목표나 각오, 꿈을 위해서 수시로 적는 습관. 좋다. 내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습관. 내가 뭔가 새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괜찮다. 가방 안에 이것만 넣어도 돈복 상승, 작은 손거울이 재물을 부른다.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꼭 여자분한테만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카드 명함집 있잖아요. 네. 그게 거울 달린 것도 있어요. 맞아. 남성분들에서 맞아. 많이 여기 포켓에 꽂고 다니시거든요. 진짜요? 꼭 가방에다만 넣는 게 아니고 풍수에서 거울은 재물을 좀 뜻해요. 작은 거울을 소지를 하면은 내가 재물복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소지품으로 가방이나 포켓 주머니에 작은 거울을 갖고 다니면은 네. 재물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재물복을 부르는 빛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도 또 마칠 시간이네요. 아쉽네요. 네. 알지만 않네. 자, 오늘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그 수첩 수첩에다 적어놔야겠네요. 그래도 되지만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속 시원하게 사는 그날까지 신묘한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인생 일수다.